킥보드라는 거가 지금 흔해잖아요. 길거리 나가면. 근데 전동 킥보드라는 게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 그 무역하는 메일이 저한테 잘못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에 온 전화로 전화했더니 울산하고 포항에 있는 대표님한테 간 메일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유통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제가 강원도 사니까 강원도에 총판을 달라. 총판을 주면 열심히 영업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이제 무역업이라는 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생겨나잖아요. 저게 잘 팔리네? 그럼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걸 팔기 위해서 막 나타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상품이든 판매가 잘 되면 그 상품은 나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잘 팔린 상품을 또 갖고 와서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라는 게 점점 소비자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남들과 경쟁을 안 하고 나 혼자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유통은 직거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5년 전에 직거래가 답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거죠. 왜냐면 모든 유통이라는 건 도매가가 존재하고 소비자가라는 게 존재하고 그 중간 마진을 유통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거를 다 고객한테 공개를 해버리면 기존의 채널들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근데 나는 분명히 시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이마트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마트가 생겨버리니까 제 말대로 붕괴가 돼버린 거죠. 원래 중간 마진이라는 건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소비자는 더더욱 내가 빼빼로를 하는 사람한테 빼빼로가 1,000원이야. 그러면 소비자는 의심 없이 1,000원을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 먹었던 시절인데 어느 날 이마트가 생겨보니까 1,000원짜리를 700원에 사 먹는 거죠. 300원이나 할인을 받네? 자,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마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경제는 바뀌었다. 자, 유통이 벌써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마트에서 멈출 것인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하죠. TV홈 쇼핑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제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또 더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중간 마진을 다 공개해버리는 건 어떠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뭔가의 플랫폼이 존재해야 되고 이 공간 속에 제조사가 들어와야 되고 이 제조사가 낸 상품을 직거래로 가져갈 회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저는 이 공간에 수많은 회원들을 모아놔야 비로소 플랫폼이 완성되고 회사는 인프라가 많아졌으니까 그에 따른 수익이 별도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카카오가 말했듯이 회원 수가 많아지니까 금융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광고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연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직거래를 제공하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200원에 저한테 왔는데 우리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한테 200원에 줘야 된다. 그게 직거래인 거죠.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200원에 갖고 와서 200원에 준다. 그럼 저는 수익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럼 너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의문점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내가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30대 시작을 하면서 10년을 생각했어요. 10년 생각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일을 해도 시간은 10년이 갈 거고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시간은 10년이 똑같이 갈 건데 10년 후에 내 인프라는 많을 것이다. 이걸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제가 23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집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낮에는 이 일을 하고요. 제조사 다니면서 상품 좀 얹어주시죠. 그럼 저는 광고에서 판로를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한테 뭐를 따지자면 회원 수가 몇 명 있니? 이거를 묻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제조사는 낱개 상품을 절대 판매를 안 해요. 그거 아시나요? 제조사는 다 이렇게 박스 단위로 팔레트 단위로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젊은 놈이 와서 대표님 제조한 상품을 낱개 한 개씩 저한테 공급을 해주세요. 제 회원이 만약에 그걸 구매하면
저를 거치지 말고 바로 그냥 배송을 해줄 수 있나요? 그때 대표님들이 저한테 얘 또라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또라이네. 네가 이걸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한 팔레트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치 사갖고 가서 너가 그 짓을 해야지. 자, 그럼 제가 다시 반문하죠. 자, 제가 500만 원치 사갖고 와서 다시 되팔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죠?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 이 중간 마진을 내가 또 손을 대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직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제 회원수가 몇 명 될지 모르나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3시간을 저랑 토론을 할 끝에 대표님들이 야, 네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될 것 같아. 야, 너 사람이 모일 것 같아. 그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연결이 됐어요. 제조사들이. 그래서 여태 한 개도 못 팔아준 회사들도 많죠. 아직 회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 저는 생활을 뭘로 하느냐. 낮에는 이제 이거 설명회 하러 다녀요. 자, 이런 세상이 열릴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이것 좀 홍보하러 다닙시다. 이렇게 이제 막 해요, 제가. 자, 근데 저는 이제 밤 12시부터 이제 물류센터를 출근을 해요. 12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화물 배송을 하고 또 잠 한 2-3시간 자고 다시 가서 또 요거를 하러 다니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온 거죠. 10몇 년간을. 10몇 년간 지나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청사진으로만 남을 것이냐 진짜 세상에 이게 결과치가 될 수 있느냐를 저도 검증이라는 걸 받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우연찮게 서울의 청담동 지점의 신한은행 지점장님과 부지점장님을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쭉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적극 저를 도와줘서 그때 저희 회사 첫 번째 이 체크카드라는 게 발행이 됐고 이 체크카드 가지고 모든 소비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도 가져가지 말아라. 소비자가 곧 갑인 세상에 온다. 그게 이제 플랫폼인 거죠. 그럼 카카오톡이 유통으로 다시 들어가면 뭔가의 상품을 파냐고요? 팔아요. 안 팔죠. 카카오톡 상품 안 팔죠. 자, 그럼 광고 수익,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시키잖아요. 자, 근데 광고 업주에서 생각을 보자고요. 자, 삼성이랑 광고 업주가 카카오톡이랑 플랫폼 회사가 없었을 때는 광고를 어디다 했어요? 여기처럼 언론사나 TV방송이나 라디오에다 광고를 하던 회사가 이제는 야, 여기 회원수 많네? 그럼 여기 무조건 광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반대로 원점으로 이 회사의 회원수가 많으니까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회사 오너는 누가 갑이에요, 이제? 소비자가 갑인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사서 30대 이상 90%는 카카오톡을 쓴다. 그럼 10대, 20대는 카카오톡 안 쓰니? 쓰죠, 그들도. 다만 뭐예요? 카카오톡만은 안 쓰죠. 여러 가지 쓰죠, 여러 가지를. 자, 지금도 나이 상관없이 텔레그램도 쓰시는 분이 있고, 여러 채널, SNS 채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카카오톡이 지금 저번 달에 화재 사고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게 IT 시장이잖아요. 자, 뭔가 상품을 안 팔고 인프라를 모아놨는데 회사가 갑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비자가 갑인 세상이에요. 자, 그럼 플랫폼에 모은 소비자들을 못 나가게. 내가 여러 개 10년 동안 모은 소비자들이 딴 데로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익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카카오톡이 하트만 주지 말고 플러스 10원까지 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야, 게임만 해. 돈 벌 수 있으니까. 자, 그걸 만든 회사가 유튜브라는 회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미국에서 유튜브라는 회사가 탁 탄생을 해요. 자, 영상을 올릴 사람이 필요한 거고 영상을 시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뭐의 가치를 줄래? 야, 이제 방송국이라는 거를 돈 주고 보지 말고 재미나는 걸 내가 골라볼 수 있게 영상 플랫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유튜브가 만들었어요. 자, 이 공간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원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올린 사람들과 시청할 사람 두 분류 중에 누가 더 나한테는 갑인가? 자, 첫 번째는 영상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이거 공개했는데 다시 제가 누정그룹에서 직거래를 합니다. 와서 직거래를 좀 해서요. 그 왔는데 상품이 없으면 왔다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유튜브도 영상을 등록하는 사람이 소비자들 중에 갑이네. 자 그러면 영상을 많이 네가 등록을 해봐. 그리고 공유를 좀 시켜. 1년에 1000명이나 구독자를 좀 만들어. 그리고 플러스 너가 올린 영상이 1년 안에 4000시간을 돌파시켜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광고 수익을 나눠줄게.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버린 회사죠. 유튜브가. 자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든 싸이월드든 카카오톡든 어떤 플랫폼도 수익의 분배를 하는 회사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투자라는 개념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데 왜 조금이라도 광고만 볼 때마다 돈을 벌잖아요. 그들은. 자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 이 일자리라는 게 뭐냐면 2006년도 때 부의 미래라는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경제학자가 이제 쓴 책이 있죠. 부의 미래. 그 책에 보면 프로슈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가 생산자일을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200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쭉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소비자가 생산자일을 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거래를 하는데 이 직거래를 누가 광고를 해? 소비자가.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현실로 와서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화장품을 쓰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쁜 만약에 립스틱을 발랐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친구가 어느 날 야 너 립스틱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땡땡땡 화장품 거야 라고 광고했죠. 자 그럼 이분은 소비자인데 이제 뭘 해준 거예요? 생산자를 본인이 했잖아요. 원래 이 광고라는 건 판매자가 해야 되는 게 광고잖아요. 판매자가.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야 너 오늘 파마 잘 됐어. 어디 미용실에서 했어? 우리 동네 땡땡 미용실이 파마 잘 돼. 너 앞으로 미용실 가려면 나 따라와. 자 생산자 일을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요. 내가. 자 근데 미용실 사장님이 당신 때문에 손님 한 명 늘었으니까 돈이라는 걸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줄 수밖에 없게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내가 주변에 어떤 제조업을 하는 사장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팔로가 필요해. 그러면 그냥 저희 회사에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희한테는 공급가가 얼마고 소비자가가 얼마래요. 그럼 제가 그거를 특판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다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중소기업은 팔로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하나 소비할 때마다 뭐를 받아요? 돈을.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K채널의 김주석 기자입니다. 혹시 그 누정그룹에서 그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대표 신재희. 대표 신재희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그 누정그룹은 어떤 회사인가요? 그 짤막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팔로가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줘, 직거래 연결시켜주는 회사. 직거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직거래가? 그러면 이제 팔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조업도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상적인 사는 분들이 뭔가의 상품을 이제 말 그대로 팔로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누정그룹을 통해서 인프라가 모인 곳에다가 저희는 광고 연결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들은 상품을 팔로 다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플랫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회원분들은 직거래라는 공간에 와서 이 직거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팔러 다니지 말고 나처럼 직거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공유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원이 주인이 되고 이들은 판매를 안 하고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수익은 유튜브처럼 공유만 해도 플랫폼 확장성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이 수익 분배받으려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배 원칙이 저희는 이제 무한대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무한대이기 때문에 다단계 플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정그룹이 다단계 플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 플랜을 할 수 있는 회사한테 우리는 상품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회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참여했던 회원들한테요? 네, 공무원들 그 회원들은 이제 그 다단계 정식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가 만든 보상 플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보상 플랜 속에는 저는 직거래 상품을 연결했으니까 그냥 소비만 해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누전그룹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요, 저희 누전그룹은 그냥 상품만 연결하는 회사고, 누전그룹 말고 이제 상품 연결된 곳에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충북 영동에 와인 코리아라는 농업법인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와인 코리아는 75억 법인을 가지고 있고 자산은 1,200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특판공제조합에 2013 제1호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정식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누전그룹은 이렇게 제조사와 제휴 후 판매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본만 말은 이제 와이코리아에 이제 쇼핑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쇼핑몰을 지금 이 현재 시간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쇼핑몰이 완성이 되면 저희 누전그룹 통화한 상품들은 그 쇼핑몰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그 와인코리아에 가입이 되고 모든 상품 구매 및 수익은 어떻게 진행된가요? 다시 회원들이 와인코리아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수익이라는 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합법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누전그룹이 라이센스가 없는데 누전그룹이 회원을 모아서 누전그룹이 다단계처럼 활동을 하면 누전그룹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니까 저희는 상품만을 와인코리아에다가 주고 모든 수익을 받으려면 와인코리아 회원이 돼서 이거를 소비만으로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조사 및 판매할 상품이 있는 개인이 제휴를 하고자 할 경우는 방법은? 네, 모든 판로가 필요하신 상품이나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면 그냥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상품이 이런 상품이고 소비자가가 얼마고 공급가가 얼마다. 요것만 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와인코리아 쇼핑몰에다가 이제 연결해 드리는 거죠. 누전그룹이 앞으로 목표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쇼핑몰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 누전그룹은 이제 온라인에만 이제 상품을 갖다 얹어서 플랫폼이 이제 온라인에서 형성화가 되는데, 누전그룹 별도로 하고자 하는 건 이제 오프라인까지.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편의점이 있어요. 누전그룹에서 편의점이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전국의 편의점을 쫙 극대화를 시킬 거고, 그 편의점도 지금의 편의점과는 완전 다르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 건데요. 가맹비나 별도의 어떤 비용도 없어요. 그 모든 판매 수익이 다 점포 주인 거예요. 그럼 편의점 왜 하나 뭐 이런 질문도 있을 건데 그건 따로.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든 걸 직거래화해서 편의점 주인이 요새는 다 만약에 땡땡 어디 편의점을 내가 창업한다 그러면 보증금 내야죠, 가맹비 내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상품 판매하면 또 몇 대 몇으로 논아 가져야 되죠. 점주는 진짜 시간적인 노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유통에 손을 댔기 때문에 편의점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 편의점 한다 그러면 모든 비용을 안 받아요. 가맹비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마진도 점주가 100% 다 가져간다.